근린생활시설 템플릿 활용하기 계획안 발전 편입니다. 건축에서 각 공간계획과 전체 건물의 정보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죠. 한 공간의 면적이 바뀌면 다른 도면들의 면적 정보가 바뀌고 일부 설계가 변경되면 변경된 부분이 포함된 모든 도면을 찾아 수정해야 합니다. 사소한 변경 사항들을 수정해 주느라 바빠 정작 중요한 계획을 급하게 마무리 지은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제 같은 시간에 더 높은 퀄리티의 도면을 얻으실 수 있도록 아키디자인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평면계획 시 유용한 기능들의 활용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내부 참조와 사용자선, 정보 태그를 사용해 평면을 계획해 보겠습니다. 가이드는 지하층과 지상층을 나눠 공간별 상세 계획을 통해 계획안을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각 평면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그리드와 코어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리드 계획입니다. 이전 영상에 이어서 지하층 뷰 영역 위에서 작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외곽 바운더리까지 계획했죠? 이 위에 그리드를 계획할 건데요. 그리드는 모든 평면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요소이니 내부 참조로 만들어 작업하겠습니다. 아키디자인은 반복 사용되는 도면을 연동시키는 방법으로 내부 참조 기능을 사용하는데요. 내부 참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대지준비편을 참고해주세요. 멀티 옵셋 기능을 이용해 그리드를 표시하겠습니다. 그리드 간격은 기존 건물을 바탕으로 계획했는데요. 기존 건물에 대한 정보는 프롤로그 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드 계획이 완료되었죠? 명령의 순서나 입력한 값에 대한 정보는 학습 노트를 참고해 주세요. 그리드를 내부 참조로 만들기 위해 뷰 영역을 카피하고 그리드 선들을 모두 이동시켜 줍니다. 축렬 그리드 기능을 이용해 그리드에 축렬을 표시해 줍니다. 축렬 그리드 그리는 방법은 다세대 1 설계계획 및 평면도 편을 참고해 주세요. 뷰 영역의 특성 창을 확인해 이름을 그리드 계획으로 변경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 내부 참조로 정의합니다. 워크트리에서 그리드 계획 내부 참조를 가져와 볼까요? 잘 들어오네요. 그리드 계획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그리드 계획의 내부 참조 원본만 수정하면 참조된 도면들은 자동 업데이트 되겠죠? 이번엔 계단실을 계획해 보겠습니다. 계단실 역시 근린생활 시설에서 층마다 반복되는 요소죠. 거기다 코어 확대 상세도처럼 2차 도면에도 들어가는 기본 요소입니다. 그래서 계단실도 내부 참조로 만들어 작업할 건데요. 먼저 공간을 계획해야겠죠. 건물 중앙에 계단실을 만들겠습니다. 공간계획 템플릿에서 계단실을 Shift 클릭, 그리드 위에 배치합니다. 계단실 2개, 병렬형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홀, 그리고 EPS실을 계획했습니다. 이제 내부 참조를 만들어야죠. 계획한 객체들을 새로운 뷰 영역 안에 이동시켜 내부 참조를 만들어도 되지만 전 카피트림 기능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카피트림은 선택한 경계의 내부를 잘라서 복사해주는 기능인데요. 복사할 때 뷰 영역도 함께 생성되도록 설정할 수 있어 특정 부분을 잘라 내부 참조로 만들기에 유용합니다. 해볼까요? 그리드 계획은 함께 복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잠깐 잠궈주겠습니다. 카피트림 실행, 직사각형 그대로 엔터, 계단실 경계를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을 찍어 배치하면 간단하죠? 계단실 면적선들이 복사되면서 지정한 경계만큼 뷰 영역도 생성되었습니다. 뷰 영역 특성 창에서 이름을 코어 계획으로 변경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 내부 참조로 정의합니다. 지하층에 그려놓은 면적선들을 지우고 방금 정의한 내부 참조를 가져옵니다. 이제 계단실 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여러 번 다시 그리지 않아도 되겠죠.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마우스 우클릭으로 내부 참조를 정의하면 뷰형에게 좌측 하단 꼭지점이 삽입 기준점이 됩니다. 코어 내부 참조의 범위를 선택할 때 그리드 선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원하는 위치에 삽입점을 만들 수 있겠죠. 평면 계획을 하기 위해 그리드와 코어를 내부 참조로 계획해 보았습니다. 이번엔 주차 계획을 할 건데요. 실제 주차를 배치해 보고 몇 대나 계획 가능한지 수량도 체크해 보죠. 일반 주차뿐만 아니라 장애인 주차도 계획해 볼 건데요. 사용자성과 블록 특성을 이용해 쉽고 빠르게 계획해 보겠습니다. 지하 1층 뷰 영역입니다. 지상 1층에서 카리포트가 그대로 내려오므로 1층에서 카리포트를 복사해 왔습니다. 주차는 기존 건물과 비슷한 형태로 배치할 건데요. 오른쪽으로 들어와 내려와서 가로로 배치하겠습니다. 왼쪽 면은 기계실 등의 부속실로 계획하겠습니다. 주차장 배치는 사용자 선으로 하고 주차 대수 산정은 수량 태그를 이용할 건데요. 먼저 사용자 선으로 주차장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주차장은 반복된 패턴으로 배치되는데 그동안 일일이 복사하거나 회전시켜 그리느라 번거로우셨죠? 이제 아키디자인의 사용자선 기능을 이용해 반복되는 패턴을 선처럼 한 번에 연속해서 그려보세요. 패턴의 한 타입을 사용자선으로 정의하면 되는데 저는 주차를 마주보도록 배치하고 차로 폭만큼 거리를 두어 정의했습니다. 가져와 그려볼까요? 사용자선에서 일반 주차 더블을 화면으로 드래그 앤 드롭. 기준점을 클릭해 그리면 주차장이 연속되어 그려집니다. 간단하죠? 기둥 배치를 고려해 주차를 끊어 그리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땐 모듈 길이를 변경하면 됩니다. 다시 사용자선 명령을 실행하고 모듈 길이 변경 선택, 원래 6900인 값을 800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려보면 주차가 3대씩 끊어져서 그려지는데요. 한 패턴인 주차 3대의 간격이 8m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간격이 8m라면 딱 맞게 들어가겠죠? 이번엔 2대의 주차로 정의된 사용자선을 그려볼까요? 연속해서 그리면 동일하게 그려지죠? 하지만 모듈 길이를 변경하면 한 패턴인 2대씩 끊어져 그려집니다. 모듈 길이 변경은 그릴 때마다 가능하니 주차 간격을 자유자재로 변경하며 그리고 싶다면 사용자선을 정의할 때 한 대를 가지고 만들면 되겠죠. 그럼 평면도에 주차를 배치해 볼까요? 세대로 정의된 사용자선을 이용하겠습니다. 모듈 길이는 기둥 간격을 고려해 8m로 변경하죠. 왼쪽 면에는 부속실을 배치할 예정이므로 브레이크 옵션으로 오른쪽으로 띄어서 배치하겠습니다. 벽 중심선에서도 띄어야죠. 다시 브레이크 옵션, 기준점을 찍어 그려줍니다. 세로 면도 배치해야죠. 엔터 쳐서 사용자선 명령 재실행. 이번엔 모듈 길이를 원래대로 바꾸고 브레이크 옵션으로 간격을 조정하면서 배치해 보겠습니다. 모듈 길이 선택, 기본값 선택, 기준점 찍고 이젠 연속으로 그려지죠? 패턴 방향이 반대네요. 대칭 옵션 선택, 구조체의 계획을 고려해 브레이크 옵션을 연속 사용해 주차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사용자선의 옵션을 활용하면 명령의 중단 없이 자유자재로 사용자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기본값을 사용해 연속으로 그려도 중간에 브레이크 옵션으로 간격을 띄울 수 있죠. 기둥 배치를 고려해 끊어 그리겠습니다. 이쪽엔 한 대 더 배치할 수 있겠네요. 카피해서 추가합니다. 주차 배치가 끝났습니다. 동선을 고려해 주차들을 정리해 줍니다. 계획을 마쳤으니 총 몇 대가 배치되었는지 세어봐야 하죠.
주차 대수는 수량 태그를 이용해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업을 하기 전에 잠깐 수량 태그에 대해 알아볼까요? 수량 태그는 블록의 개수를 세어주는 정보 태그인데요. 블록을 선택하고 범위를 지정하면 범위 내 블록 수량을 바로 알려줍니다. 클릭하면 범위를 확인할 수 있죠. 역시 수정하면 바로 개수가 업데이트 되죠. 범위를 벗어나면 개수로 카운팅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수량 태그로 주차 대수를 세어볼까요? 저는 수량 태그로 만들어 놓은 정보 테이블 주차 계획도를 이용하겠습니다. 주차 계획도는 블록, 블록 정보, 수량 태그, 연산 태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수량 태그에는 미리 주차 타입별 블록이 선택되어 있으므로 수량을 산출할 범위만 재지정해주면 됩니다. 우선 사용하지 않는 주차 타입을 정리하겠습니다. 연동된 연산 태그 값들이 변경되네요. 이제 수량 태그들을 모두 선택하고 특성 창 범위에서 범위 재지정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명령창에 선택 옵션이 뜨는데요. 범위를 직접 지정하거나 객체나 윈도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 객체 선택을 골라 지하층 면적 바운더리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대수가 바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총 35대가 계획되어 있네요. 이번엔 다른 타입의 주차를 계획해보죠. 이미 배치한 일반 주차 블록을 다른 타입의 블록으로 대체해 계획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를 계획하죠. 계단실 옆에 2대를 배치하겠습니다. 변경할 블록을 선택하고 워크트리에서 대체해줄 블록을 화면으로 끌어다 놓으면 되는데요. 이때 명령창을 보시면 변경되는 범위를 단일, 뷰 영역, 윈도우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2개만 변경할 거기 때문에 단일 그대로 엔터. 바로 변경되었죠? 위치를 정리해 줍니다. 표를 보면 장애인 주차가 2대로 변경되었습니다. 블록을 삽입하거나 대체할 때 블록의 정확한 이름이나 위치를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럴 땐 워크트리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 도면 요소 미리 보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미리 보기 창이 떠 요소들을 보면서 고를 수 있는데요. 블록뿐만 아니라 사용자성 같은 도면 요소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객체의 이름으로 검색도 가능하니 객체들이 많을 때 사용하면 편리하겠죠. 물론 더블 클릭으로 바로 삽입도 가능합니다. 지하층의 주차 계획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용자 선으로 주차 블록을 배치하고 수량 태그를 이용해 블록의 개수를 세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아키디자인을 사용하니 번거로운 주차 계획도 금방 끝나죠? 지상층 계획입니다. 공간 계획 템플릿으로 공간 구획하는 건 이젠 다들 잘 아시죠? 이번엔 지상층 내부 실 계획을 하고 동시에 코어 계획에 사용한 내부 참조도 수정해 볼 건데요. 내부 실 계획을 하다 보면 코어 부분이 변경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내부 참조를 편집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효과적인 설명을 위해 지상 3층 뷰 영역에서 작업하겠습니다. 뷰 영역 위에 신청대지 그리드 계획 내부 참조를 가져오고 그 위에 지상 3층 면적 바운더리를 계획한 뒤 코어 계획 내부 참조도 앉혔습니다. 내부 실 구획을 해볼까요? 이 평면에선 상단에 계단실과 화장실을 계획하고 하단엔 상가를 배치할 건데요. 먼저 두 공간을 잇는 가로로 긴 복도를 구획해 보겠습니다. 바로 면적선을 Shift 클릭해 그려줘도 되지만 나중에 치수 표시를 위해 중심선을 그리고 공간을 구획하겠습니다. 메인 축렬 그리드 선 외에 도면 작성에 필요한 상세 중심선들을 추가할 때는 사용자 선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해볼까요? 사용자 선에서
그리드 상세를 가져옵니다. 복도폭은 2500으로 계획할 건데 그렇다면 축렬선에서 2500만큼 떨어진 중심선이 필요하겠죠? Y3열의 기준점을 찍고 옵셋 2500 반대쪽에 생겼네요. 대칭 종료점을 찍어줍니다. 간단하죠? 계단실 옆엔 화장실을 계획할 건데요. 중심선으로 복도폭을 표시하고 남녀 화장실 공간으로 분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사용자선 명령 재실행, 선을 그려줍니다. 영상에서 명령을 실행한 순서와 입력한 값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학습 노트를 참고해 주세요. 사용자선을 이용해 중심선을 그리니까 참 쉽죠? 그동안 선 하나를 그리기 위해 여러 번 옵셋하고 자르고 지우셨을 겁니다. 이젠 사용자선으로 필요한 선을 한 번에 그려보세요. 공간계획 템플릿을 이용해 화장실을 구획하겠습니다. 계획하려는 공간과 동일한 정보가 입력된 템플릿을 사용하면 나중에 다시 수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공용 부분 계획이 끝났습니다. 이제 상가를 계획해 볼까요? 1종 근린생활시설 의원으로 하죠. 각 실별 호수를 입력해야 하니까 하나를 그려서 증간복사 하겠습니다. 패턴 번호 정보 태그를 클릭해 호수를 입력합니다. 증간복사 실행, 전체 선택 엔터, 호수를 증간객체로 선택하고 기준점 찍어 복사. 2호실이 저절로 입력이 되었죠. 이렇게 하면 동일한 면적일 때 호수를 반복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면적이 다른 나머지 상가들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증간복사는 인접한 지번 표시나 주차 넘버링, 도면 번호 표시 등 연속해 동일한 값으로 변하는 숫자들을 표시해 줄 수 있는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감소되는 값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증간복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학습 노트를 참고해 주세요. 잠깐 입력된 공간 정보들을 살펴볼까요? 호수, 용도, 면적 등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정보들은 제가 조합해 만든 목록입니다. 필요에 따라 공간의 정보를 입력하면 여러 형태로 정보 활용이 가능한데요. 면적표를 생성할 수도 있고 블록을 삽입하면 실 정보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키디자인은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기능들을 조합할 수 있는 사용자와의 최적화된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만들어진 블록을 가져다 사용하던 것에서 벗어나 나만의 스타일로 기능들을 세팅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도면을 작성해 보세요. 지상 3층 평면 계획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코어 계획을 살펴볼까요? 처음 계획할 땐 계단실만 있었는데 상세 계획을 통해 바로 옆에 화장실이 배치되었습니다. 화장실도 층마다 반복된다면 내부 참조에 추가하는 게 편하겠죠? 그렇다면 그려진 내부 참조를 어떻게 수정해야 할까? 간단합니다. 코어 계획의 뷰 영역 안에 새로 그린 화장실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내부 참조는 뷰 영역을 기준으로 원본을 그대로 보여주는 기능이므로 뷰 영역 안에만 그려준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사항에 추가나 편집이 가능합니다. 해볼까요? 내부 참조 편집을 위해 코어 계획의 원본으로 가겠습니다. 내부 참조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원본 뷰 영역으로 전환 선택. 코어 계획 내부 참조 원본입니다. 화장실을 넣어줘야 하는데 뷰 영역의 크기가 작네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뷰 영역의 크기를 늘려주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여기에 작업한 화장실을 옮겨주겠습니다. 다시 지상 3층 뷰 영역으로 가서 무브. 지상 3층 계획의 내부 참조가 바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넣은 면적선이 새로 추가된 레이어라 레이어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네요. 이럴 땐 내부 참조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 내부 참조 업데이트 선택. 이제 원본과 동일하게 보이죠?
작업 중 내부 참조한 점선이 실선으로 보인다거나 새로 추가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땐 내부 참조 업데이트를 통해 조절할 수 있습니다. 리젠과 유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상 3층 계획이 끝났는데 잠깐 지상 1층 평면 계획을 볼까요? 제가 미리 계획을 잡아놨는데 지상 1층은 효과적인 공간 배치를 위해 계단실 후면으로 화장실을 계획했습니다. 지상 3층 계획과 일치하지 않네요. 상세 계획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역시 간단합니다. 내부 참조를 잘라주면 되는데요. 블록을 자를 때처럼 X클립 실행, 내부 참조를 선택하고 색연계 엔터, 필요한 만큼 잘라줍니다. 쉽죠? 내부 참조는 블록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원본이 한 덩어리로 묶인 상태가 아니어서 수정이 매우 자유롭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곳에 내부 참조를 활용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공간 계획을 할 때 아키디자인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리하자면 먼저 평면 계획에 앞서 그리드 계획과 코어 계획을 내부 참조로 정의해 보았습니다. 내부 참조를 만들 때 카피 트림 기능을 이용했는데 선택한 영역안을 잘라 복사해주는 기능이었죠. 이때 뷰 영역도 함께 생성해주기 때문에 내부 참조를 만들 때 활용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하층 주차를 계획해 보았는데요. 사용자선을 이용해 주차 블럭을 배치했습니다. 사용자선의 옵션을 활용하면 명령의 중단 없이 주차를 한 번에 그릴 수 있었죠. 블럭 대체 기능으로 장애인 주차를 계획하고 수량 태그를 이용해 주차 대수도 구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상층 공간 계획을 해보았는데요. 공간을 계획할 때 유용한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내부 참조를 수정 편집하는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내부 참조라 해도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자유롭게 수정과 편집이 가능했었죠. 아키디자인을 활용하면 선을 그리고 지우는 단순 반복 작업이 확 줄어듭니다. 앞으로는 더 적은 시간에 더 좋은 결과물을 손쉽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